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오늘 5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 10만 1,3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전일 대비 4.43%라는 이 뼈아픈 하락폭을 기록했죠. 시가 104,600원으로 출발을 해서 장중 한때 심리적 마지노선인 이 10만원 선을 위협하는 99,700원까지 밀린 모습 보시고 현재 많은 주주분들께서 화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 주가가 이렇게 무겁게 짓눌렸는지 시황을 한번 살펴보자.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좌우하는 미국 국채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이 미국의 견고한 경제지표와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맞물리면서 연방의 준비제도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사실상 굳어지고 있고 그 결과 미국의 국채금리가 재차 급등세를 보였죠. 여러분, 이걸 단순히 미국의 거시경제 뉴스라고 생각하시고 넘길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매크로 변수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규모 수주 기반의 인프라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현재 주가 하락폭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매우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국내 주식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불안정한 수급마저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있는 거죠. 고금리 기조와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10거래일 연속으로 자금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신흥국 자산을 팔아치우고 이 손실 위험이 적은 선진국이 우량 자산이나 현금을 확보하는 기계적인 축소를 진행한 겁니다. 이들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 매뉴얼을 따라서 유동성이 풍부한 이 대형주들을 우선적으로 매도 리스트에 올리고 있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에 위치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이 거대한 외국인 매도 물량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최근 두산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블록딜 이슈도 아직 완벽하게 가라앉지 않았죠. 비록 두산 에너빌리티의 개별적인 악재나 기초 체력의 훼손은 아닐지라도 그룹주 전반에 걸쳐 투자 심리가 경직되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비중을 늘릴 이유가 없는 거고 이러한 악재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오늘의 이 하락을 만들어낸 겁니다. 막연하게 좋은 기업이니까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외인 창구별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먼저 이 모건 스탠리 외국계 창구에서 오전장 동안 1, 2분 단위로 쉴 새 없이 이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려 누적 순매도량이 18만 주에 달하는 양을 하루 만에 쏟아냈고 이건 감정이 개입된 투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철저하게 설정된 이 알고리즘과 시스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물량을 축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난 5월 7일에 13만 9,200원이라는 고점을 형성하며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던 주가는 불과 2주 만에 급격하게 꺾이면서 이 단기 이평선을 모두 하향 이탈했죠. 붉은색의 상승 장대 양봉을 단숨에 집어삼키는 연속적인 음봉이 출현하면서 현재 중앙장기 지지선인 이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에 위치한 이 10만원대 초반 구간까지 밀려 내려온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간신히 이 10만원 선을 방어하면서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지만 이 위에서 짓누르는 이 외국인의 매도 압력과 꺾여버린 추세를 감안했을 때 이 라인이 굳건하게 지지될 거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하락 국면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지금은 이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철저하게 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비중 조절에 집중을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 10만원이라는 심리적, 기술적 지지선이 강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 구간에서는 평균 단가를 낮추겠다며 무리하게 추가 진입을 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장중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 본인만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비중을 점진적으로 좀 줄여 나가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보수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만약에 60일선과 120일선 등 주요 중장기 이평선이 완전히 이탈될 경우 이 외국인과 기관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이 방어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 본업에 충실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데 하루 종일 이 모니터 호가창만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회의 시간에 책상 밑에서 몰래 폰으로 한번 열어보고 이 주가 확인하면서 속 타들어가는 그 심정 저도 겪어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급을 보면서 대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지금 상단에 번호를 하나 띄울게요. 010-3436-7531 여기로 두산, 그리고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이 복잡한 경제 용어나 설명은 다 빼고 여러분들 평단가에 맞춘 명확한 이 기준선과 실전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유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은 영상 하단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이것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이 이 막막함을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그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게 워낙 이게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기억나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로봇이나 아니면 이 AI가 뜬다라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 관심 가질 때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 2차 전지에 집중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아파트에 있는 이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이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났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이 2차 전지 하나만 철저하게 집중을 해가지고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 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고 있어도 기업마다 이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좀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진입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 그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피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010-3436-7531 여기로 두산,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내용 확인한 후에 바로 내일장에서라도 명확한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이 거대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담고 있는 이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준비했으니까요. 이것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